개로 환생한 어머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불효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만 행동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찰 정도였어요. 저런 못된 놈 같으니 제 어미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염라대왕은 몹시 궁색한 몰골의 노파를 보자 이렇게 물었죠. 내 행색이 영락없는 거짓골이구나. 너는 내 자식들도 없느냐? 아들의 어머니가 눈물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일찌감치 시집을 갔고 아들과 함께 살아오던 중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죽어가면서 수의도 한 벌 못 얻어 입었단 말이냐? 그게... 차마 아들의 불효에 대해 말할 수 없어서 어머니는 머뭇머뭇거렸어요.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자식들이 불효 막심했던 모양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제 자식들이 제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요. 이런 고의한,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염라대왕은 몹시 화를 내며 노파를 꾸짖었어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라. 그 대신 사람으로 돌아가면 일이 복잡해지니 개로 다시 태어나 내려가거라. 이렇게 해서 노파는 다시 개로 환생하게 되었어요. 한편 이승에 있는 노파의 아들 집에서는 암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갑자기 배가 부르더니 금세 새끼 한 마리를 낳았어요. 아들 내외는 기르던 암개가 갑자기 새끼를 낳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아유, 우리 개가 언제 새끼를 가졌었죠? 어머, 귀엽긴 또 해라. 어쩜 이렇게 예쁜 새끼를 딱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들의 아내는 갑자기 생긴 새끼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게다가 낳자마자 걸어 다니기까지 하니 예사로운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군. 아무튼 우리 잘 키워보자구.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승에서 환생하게 된 노파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무척 빠르게 자랐어요. 더구나 다른 개들과는 달리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들 내외의 속마음까지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제 저 개도 제법 통통하니 살이 올랐으니 잡아먹을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커도 고기 맛이 없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애가 나를... 이튿날 아침 아들은 개를 잡으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던 개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아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기 집 개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개는 이미 다른 곳으로 멀찌감치 달아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고개 너머에 사는 딸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노파의 딸은 새벽에 일찍
밥을 지으려고 일어났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개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바로 친정 오라버니가 기르던 개였어요. 아니, 내가 그 먼 데서 새벽같이 웬일이냐? 딸은 반갑기도 해서 먹을 것을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개는 쿵쿵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아유, 오라버니한테 구박맞고 이리로 달려온 게로구나.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자기가 거두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마루 밑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아들은 개를 잃은 며칠 뒤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 이놈!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치어박으며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왜 그러다니? 네가 사람이냐? 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미를 몰라보고 잡아먹기까지 하려고 해. 살아있을 때는 온갖 불효만 저지르다니 이제 내 어미까지 잡아먹으려 들다니. 아이고, 너는 내 누이 동생만도 못한 놈이야, 이놈아. 아버지가 다시 머리를 쥐어박자 아들은 놀라 버뜩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들의 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니. 아니, 그럼 그 개가 어머니였단 말인가? 아들은 그제야 그 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맞아. 그 개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개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그날도 잡아먹는다는 내 말을 알아듣고 달아난 거야. 그런데 이 개를 어디서 샀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꿈에서 아버지가 누이 동생만도 못하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동생 집으로 달려갔어요. 단숨에 누이 동생의 집으로 달려온 아들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하시고 얼른 이리 나오세요. 동생은 갑자기 들어닥친 오라버니를 보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니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 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니? 예, 왔죠. 지금 저 마루 밑에 있어요. 아들은 득달같이 마루로 달려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자기 집 개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어서 이리 나오세요. 어머니들도 모르고 잡아먹겠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도 아들의 말을 듣고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아들의 손등을 천천히 핥아주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딸은 깜짝 놀라 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어머니! 개는 딸의 뺨도 핥아주었어요. 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온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이제부터 이곳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어머니. 그리고 생전에 못다 해드린 효도를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어요.
이제부터 맛난 음식도 매일 해드리고 또 제가 등에 업고서 팔도 유람도 시켜드릴게요. 이튿날 아들은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퍼졌어요. 그래서 팔도에 들리는 곳마다 아들의 효성에 감복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바로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얻고 팔도 구경을 시킨다 하는구먼. 팔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들의 효심을 칭찬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팔도 유람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고향 근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다시 길을 떠나려고 아들이 어머니를 찾으니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여겨 동네를 다 뒤지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묻힌 산소 옆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지요. 아들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사를 정성껏 지내드렸어요. 그러자 그 후부터 아들은 매사가 뜻대로 잘 풀려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답니다.